네, 2차 전지주 이제 좀 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분을 모실 수 있어서 참 영광이네요.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지난번에 나와주셨을 때랑 또 오늘 나왔을 때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또 달라진 분위기여서요. 또 얘기 나눠볼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테슬라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4680 얘기가 시장에서 반응이 가장 센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뭐 인도량 얘기도 있었지만 뭐 사이버 트럭 관련한 얘기, 결국에는 큐를 늘리기 위한 가격 인하다라는 얘기, 그리고 로보택시 공개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 덩어리가 테슬라인 것 같긴 한데 지금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캐즘이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지워지는 것까지 기대해도 되냐, 이 부분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돌파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이벤트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10월 10일 그 테슬라의 로보택시 관련된 네. 이슈는 사실은 테슬라 자체의 이슈입니다. 네. 테슬라가 현재 이제 주가가 고밸류에이션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전기차 이외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차원 높은 밸류에이션을 건드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테슬라의 스토리고요. 그보다 이제 조금 전에 우리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이버 트럭에 대한 판가 인하.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 트럭은 뭐 200만 대 가까운 그 예약 잔고가 있긴 하지만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대량 생산 체제로 가는 전기차라고 보는 시각은 굉장히 작았거든요.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제 이제 8만 달러에 출시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4680하고 관련이 있죠. 사이버 트럭에 4680 배터리가 장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올해 이제 역성장인데, 지금 9월 달에 좀 좋아지긴 했지만 역성장 할 거예요, 올해는. 근데 내년도에는 테슬라도, 부진했던 테슬라도 성장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초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가장 큰 호재가 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또 긍정적이게 나타나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보였던 오늘 시장이어서 어디에 주목을 할까라는 생각도 오늘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4680이 들어간다, 이 얘기가 시장에서도 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 밸류체인 기업이 지금부터 가장 노릴 수 있는 탑 수혜주가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올해는 한 4% 근처밖에 성장 안 하는데, 합산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20%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성장하면서도 또 그 안에서 또 찾아보면 또 이제 테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테마는 4680으로 이어지는 원통형 배터리의 이제 점유율 확대죠. 지금 한 원통형이 한 20%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4680이 성공을 하게 되면 BMW가 또 46 시리즈의 원통형 채택을 이미 확정한 상태거든요. 그것들까지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4680을 준비하는 우리나라의 많은 이제 배터리 밸류체인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아주 뜨겁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 움직이는 것도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고, 사실 여기에 더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오늘 시세가 다 나왔었는데 어쨌든 앞으로 시장 확장이 더 점쳐지는 쪽,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는 갈 수밖에 없는 수순이라는 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난주에 3분기 인도량, 테슬라의 인도량 공개가 됐습니다. 뭐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세 보였는데 시장의 예측만큼이 뭐 너무 높았던 건지 일단 뭐 여러 가지 왈가왈부 썰들은 좀 다양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테슬라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인도량을 주목하는 이유가 2차 전지가 지금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이냐 아니냐를 논하기 위해서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미 그러면 이 인도량 미달이라고 하는 시장의 컨센 악재는 반영이 된 상황인 걸까요? 사실은 저 정도의 증가 가지고 뭐 이게 좋았느니 마느니 판단하기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거보다도 이제 처음으로 어쨌든 올 분기에 성장이 나왔다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거보다도 내년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 이슈잖아요. 근데 내년에는 아직 테슬라에 대해서 신차가 확정된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이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 그리고 내년도에 나올 모델 Y에 대한 그 수정 버전이 있습니다. 주니퍼라고.
그게 이제 얼마나 더 팔리느냐 그 이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사이버 트럭 이슈가 딱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테슬라의 성장은 좀 확실하지 않겠느냐. 전기차 판매 이슈에 있어서 뭐 다른 그 AI라는 이런 스토리는 제외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테슬라의 전기차 스토리뿐만 아니라 한국의 배터리한테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또 미국의 전기차 판매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됩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미국 전기차 판매를 25% 성장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테슬라가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난 테슬라는 한 30% 이상 성장을 하는데 만약에 테슬라가 올해와 같은 역성장을 해버리면 그보다 낮아져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많은 우려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쪽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한 25% 정도 보기 위해서는 플러스가 나와줘야 한다라는 점. 그러면 이번을 기점으로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게 저희는 계속해서 찾아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튬 얘기 가볼까요? 메탈 쪽 가격이 어느 정도 들어줘야 2차 전지에선 논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측도 저희 2차 전지 얘기 나눌 때 정말 많이 나왔었던 얘기예요. 근데 하락이 장기화되고 있고 지난 3분기에도 양극재 수출이 그렇게 또 좋다고 할 수는 없었던 가운데 글쎄요. 이번에 분기 실적 발표에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건 사실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투자 의견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주셨습니다. 상향으로서. 이것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어요? 국내 2차 전지 대부분의 업체들이 3, 4분기까지는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왜냐하면 이제 재고가 있기 때문이에요. 전기차 업체들에. 그리고 이제 이런 재고가 소진되면서 오더들이 늘어나는 시점은 내년 초부로부터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3,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내년도에 나오는 모델들이 어떻게 되고 이 모델들의 가격이 어떻게 되고 판매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그 판매를 갖다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책 지원이 확대돼야 되는데 그 지원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거가 지금 이제 세팅이 많이 되면서 그 주가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튬 가격은 리튬 가격이 따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부터 미국, 유럽이 20% 정도 성장을 한다는 가정을 하면은 사실은 미국, 유럽 향으로 가는 리튬의 단가는 바닥은 어느 정도 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과거처럼 그러면 단기적으로 V자 반등을 해서 급상승하느냐 이 부분은 미국, 유럽의 판매 증가가 얼마나 더 커질 것이냐 이제 이거에 따라서 달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저희는 확신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탄산 리튬이라든지 이런 그 수산 리튬 가격이 탄산 리튬 가격은 7만 위안 정도 중국의 그 선물 가격을 바닥으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상방으로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 4분기는 좀 흔들거릴 수는 있지만 방향 자체가 내년도에 있어서 기대감을 좀 실어볼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언급해 주셨던 지표들을 계속해서 참 바닥 잡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좋겠네요. 그런 그렇습니다. 아이디어도 떨어져. 그 이유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에코프로 BM을 매도 의견에서 중립 의견으로 바꿔 있죠. 바꿨고 목표 주가도 좀 올렸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당히 인덱스화돼 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특히 업황의 턴어라운드 초기에는 상위주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어쨌든 상위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은 주가가 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업체들의 실적이 이제 성장이 나오면서 밸류에이션이 중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인덱스화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대표주적 성격으로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 BM에 관련해서 TP는 한 20만 원 정도 바라봐 주셨는데 조금 멀리 보면서 챙겨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우호적인 뉴스들과 여러 이슈들이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환경을 둘러싸고요. 여기에 더해서 유럽의 친환경 동료 속에서 독일 전기차 보조금 부활 이슈가 또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산 전기차나 뭐 배터리의 유럽 내 약진,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지금 변수로서 바라봐야 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가장 큰 변수는 독일의 전기차와 관련된 보조금이
확정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이슈입니다. 지금 세액 공제는 확정됐기 때문에 독일의 전기차 판매도 바닥은 잡은 거는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예전처럼 전성기 시대처럼 좀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집권당 중에서 가장 다수당인 3인당은 이걸 이제 굉장히 원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협의 중에 있는데 금요일 날 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EU가 고관세를 네. 부과했잖아요. 그 고관세 대상에 독일 업체들이 잔뜩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업체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서 유럽으로 이제 수출하는 차들인데 그럼 더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업체들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보조금을 도입할 정당성이 더 확보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좀 이 형국이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한테 좀 유리한 국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그 약진은 우려할 요소는 아닌 거예요? 아니요, 우려는 해야죠. 그 부분은 유럽 시장은 중국과 한국이 지금 양분하고 있는 네.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우려는 분명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게 뭐 단기간에 우리가 완전히 뭐 뒤집어지거나 그렇지는 않고 또 그 금요일의 예처럼 일단 유럽의 정책 당국자들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면서 장벽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아직은 배터리까지 확산은 안 됐지만 어느 정도 워닝을 주는 사인이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얘기죠. 네. 네, 여기서 기회는 또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희는 같이 확인은 해볼게요. 우려도 있고 기회도 같이 있는데 지금 조금 더 수면 위로 드러나야 할 뭐 결과라든지 기다리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요.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대선이요. 지금 베팅 사이트 보니까 뭐 한 달 남았다라고 하는데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대선 정책에 따라서 전기차 시장은 어떠한 변수에 놓여 있는 건지 아니면 뚜렷한 경로대로 제 갈 길 잘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미국의 정책 리스크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졌어요.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IRA 전체가 무산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공화당 의원들이 이미 검증을 했고요. 공화당 의원 18명 그리고 공화당 하원 의장까지도 IRA 전면 펴기는 곤란하다 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화당이 설사 상하원을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법안이 폐기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RA는 유지가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보조금들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한국 업체들한테는 뭐 불리한 점은 아니죠. 다만 이제 트럼프가 되면 연비 규제는 없앨 겁니다. 그거는 이미 일기에서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줄어드는 게 있긴 한데 트럼프 일기 때는 연비 규제와 함께 보조금도 같이 없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역성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IRA 보조금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 정도의 큰 역성장은 아닐 것이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리스크가 많이 완화됐다. 한때는 뭐 IRA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때 비해서 확실히 리스키한 면이 약화되긴 네, 했네요. 약화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대감에 함께 올라가고 있는 주가이니까요. 그래서 궁금해요. 그럼 국내 2차 전지 업종의 밸류 평가를 어느 정도로 주세요? 최근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실적이 안 뒷받침되면 밸류 부담의 장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기대감이 더 크기 때문에 턴어라운드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지금 구간이 딱 고민되는 구간이에요. 연말까지는 업황 턴어라운드가 선반영되는 시장일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내년부터는 이제 실적 성장세를 봐야죠. 그 실적 성장세와 밸류에이션을 좀 따져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아주 제일 강력한 테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80의 원통형 테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밸류 체인들,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LNF, LG 화학, 이게 이제 배터리 셀과 양극재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원통형 케이스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소재, TCC 스틸, 동국 산업. 그다음에 그 원통형 케이스를 만드는 동원 시스템스. 이런 종목들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게 46파이 밸류체인 거의 다잖아요. 네, 그게 밸류체인. 탑픽이 있나요? 원픽이 있으신가요? 시총 상위가? 이거는 다 비슷하게 움직이기 그래요? 때문에 시총 상위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위주 위주로 하시고요. 좀
많이 업사이드를 많이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많이 업사이드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이제 막 산업을 공장을 만들어서 독점 니켈 도움 강판 시장에 들어간 동국 산업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이제 막 시작하고 시총이 굉장히 작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2, 3년 정도 투자를 하시면 좀 크게 먹을 수가 있는 뭐 그런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680 밸류체인은 다 좋은데 투자 성향에 따라서 시총 상위주 위주로 공략하는 방법이라든지 업사이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쪽에서도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에 맞게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사님.